안녕하세요. 드라마 터는 기자의 신상민입니다. 이번에 털어볼 드라마는 바로 빈센조입니다. 빈센조는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TVN에서 방송된 드라마입니다. 빈센조는 조직의 배신으로 한국으로 오게 된 이탈리아 마피아 변호사가 베테랑 독종 변호사와 함께 악당의 방식으로 악당을 쓸어버리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신의 퀴즈, 굿닥터, 블러드, 김과장, 열혈사제 등 매 작품마다 독특한 소재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그려낸 박재범 작가의 작품입니다. 여기에 송중기, 전여빈, 옥태견, 김여진, 곽동현, 조한철 등이 출연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이탈리아 마피아. 드라마의 주요 소재만 놓고 본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마피아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콘실리에리, 빈센조를 통해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본 사람도 많을 겁니다. 드라마 방송 내내 콘실리에리가 뭔지를 찾아보는 사람이 많았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드라마의 내적인 이야기보다는 드라마의 외적인 이야기, 소재가 된 마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드라마의 주요 소재 마피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마피아를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을 근거로 하는 강력한 범죄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피아의 기원이나 명칭의 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원지가 시칠리아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추가 설명을 하자면 시칠리아는 다양한 세력의 외침을 받고 지배를 받았습니다. 외세의 지원을 받은 귀족, 중간계층의 만연한 부패가 하층민으로 하여금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들은 반정부 비밀결사 조직의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귀족, 중간계층에게는 산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권력자들은 산적에 대항하기 위해 사조직을 운영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혁명에 실패한 이들은 이탈리아 당국에 협조하기 시작하면서 자신과 가족들의 편안을 도모하는 형태로 변질돼 현재의 마피아가 됐습니다. 시칠리아 전통 마피아는 대가족 문화, 후원자인 파트론과 피후원자인 클라이언트의 관계, 지방까지 미치지 못한 중앙 권력, 자본주의가 결합되어 탄생된 범죄 집단인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 마피아의 특성은 오늘날 쇠퇴의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가족 중심이다 보니 결국 전문 경영, 전문적 이사회가 필요해졌습니다. 이탈리아 지역 특색이 강한 파트론과 클라이언트 관계의 한계, 강한 공권력을 앞세운 현대 국가의 등장이 과거와 같은 단순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기업화, 국제화 추세를 받아들인 마피아만 살아남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마피아는 대부업, 도박업, 마약유통, 유흥업소 등 부차적 사업에 손을 대면서 기업형 범죄 집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드라마상에서의 빈센조 까사노는 까사노 패밀리의 콘실리에리입니다. 드라마상에서는 마피아의 고문 변호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콘실리에리는 조금 다릅니다. 조직에 오랫동안 헌신하거나 공을 세운 연장자에게 주는 직책이 바로 콘실리에리입니다. 형식상 2인자에 위치한 직책이자 책사 겸 고문이기 때문에 보스와 논쟁을 펼칠 수 있는 패밀리 내에서도 몇 안 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직 내에서 힘을 가진 자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처럼 실제와 드라마상의 콘실리에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송중기는 이탈리아 마피아 출신 빈센조를 연기하면서 이탈리아어를 사용합니다. 이탈리아 특유의 제스처를 사용한 송중기. 넷플릭스를 통해 빈센조가 이탈리아에 공개됐을 당시 상당수가 송중기의 발음과 어조에 합격점을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대사 중 욕설 수위가 세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내에서 자막으로 순화된 이탈리아 욕설은 이탈리아 현지에서 방송에 나올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위의 욕설이라고 합니다. 드라마의 주인공 빈센조는 마피아의 방식이라면서 악을 악으로 처단하는 악당입니다. 결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빈센조가 금가프라자 사람들을 돕는 이유도
결국 지하에 숨겨진 15톤의 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금 시세로 15톤의 금은 대략 100억 정도입니다. 이처럼 드라마상에서는 이기적인 악당이 금가 프라자 사람들과 홍유찬 변호사를 만나면서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실제 마피아는 엄연히 국제 범죄 조직입니다. 이탈리아 마피아는 1970년대 밀수 부미이자 담배 밀수, 마약 밀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시칠리아에 헤로인 공장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 밀수 사업은 라이벌 마피아 간의 이권 다툼이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거대 전쟁으로 인해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만 2년 동안 400명이 사망, 16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1980년대는 일반인 살해는 물론 마피아 눈밖에 난 정치인, 경찰, 판사, 검사, 심지어 헌병대 장군마저 암살했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한 마약류 증가, 불법 외국 이민자 유입 등이 이들의 자금력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마피아와 연계해 각종 사업을 펼치면서 마약 밀매, 정치 부패, 군사 무기 밀거래, 방화, 사기, 위조, 공갈 범죄 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치즈, 와인, 올리브유 등 음식을 제조하는 사업을 통해 연 32조 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탈리아 수출 음식 10개 중 6개가 가짜라는 뉴스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 현지 사람들은 빈센조를 보고는 마피아에 대한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지적처럼 마피아 빈센조는 악당임에도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통쾌함마저 선사했습니다. 현실에서는 거대 권력 집단을 개인이 이기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빈센조는 거대 권력 집단의 악행을 악행으로 대갚아줍니다. 현실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청자들은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묘한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송중기는 이러한 시청자들의 반응 때문에 연기하는 내내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연기하는 빈센조가 분명 악당임에도 환호하는 시청자들의 반응 때문에 이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중기는 빈센조를 연기하는 내내 시청자들의 사이다 반응처럼 마냥 속 시원할 순 없었다고 합니다. 빈센조와 비슷한 시기에 방송된 모범택시 역시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범택시도 악을 악으로 대응하는 사적 복수를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결국 두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사회에 팽배한 사법제도의 불신 때문입니다. 국민 법감정과 다른 사법부의 판결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낸 사건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빈센조는 정치, 경제, 법조계의 부조리함을 잘 녹여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함에 희생된 이들을 악당이 도와주는 아이러니, 그리고 여기에 열광하는 시청자들. 이러한 모순이 빈센조를 연기한 송중기를 고민에 빠뜨린 겁니다. 마피아의 실체를 알고 난 뒤 빈센조를 본다면 빈센조의 복수에 마냥 환호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드라마 터는 기자 신상민입니다.